문제 스타일을 좀 봐. 이 말의 밑줄을 한번 쳐볼까? 같은 종. 요즘의 트렌드다. 같은 종이면 분열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수컷하고 암컷 두 종류를 보여줄 거야.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지? 목소리 들어가지? 어우, 놀랐네. 이게 성염색체를 구분해봐 이 뜻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준 거는 핵형을 분석을 해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고 핵상을 구분해서 분열 시기를 파악하는 거야. 너네 핵상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알았지? 이 중에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게 누구지? EN이다. 알았지? 핵형은 그 모양이나 크기인데 같은 종이니까 모양 크기는 거의 상염색체는 동일할 거야.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봐봐라. 1과 2의 세포 가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써놨어. 됐죠? 그럼 우리는 일단 봐라. 제일 큰 걸 보자고. 요거 둘이 쌍으로 들어있죠. 얘가 EN. 됐죠? 얘들은요. 얘하고 제일 큰 거 찾았는데 얘하고 쌍이 되는 게 있어요? 없죠. N. 됐지? 얘는 어떠냐? 염색체 수가 보니까 여기 있다. 얘 EN이네. 그죠? 위에 있네. 그치?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자, 한 개는 완의 세포이며 라고 했습니다. 한 개는 완의 세포이며 나머지 두 개는 투의 세포이다. 그럼 1과 2는 분명히 성이 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성 염색체는 이렇게 써주는 건 그 이유예요. XXXY라고. 우리는 요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Y를. 그럼 여러분들 얘 한번 보세요. 얘 둘이 쌍쌍으로 됐어요. 이렇게 두 개. 얘도 됐습니다. 두 개. 얘도 됐고요. 얘도 됐고요. 무조건 누굴 것 같아요? 암컷이겠죠. 암컷은 모든 성 염색체가 상동 아니에요. 올바른 상동. 그죠? 그러면 얘 한번 보세요. 얘하고 얘 같고요. 얘하고 얘 같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요놈하고 지금 요놈하고 같죠? 근데 얘들 둘이 다르죠? 보니까. 이해 가요? 이거 수컷이겠죠? 이제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수컷이냐 아니면 암컷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완의 세포가 두 개는 투의 세포다. 이것의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거죠.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있죠? 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보세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얘하고 얘를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만 보면 얘 여기 있죠? 이것도 여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누굴 것 같습니까? XY 중에? 잘 지켜보세요. XY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요 두 개가 성염색체라고 했잖아요. 맞지? 차라리 얘를 요렇게 그려놓으면 고민도 하지 말고 이건 Y예요. 순놈.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가 건지 나 건지 이거 갖고는 구분 못해요. X 가지고는. 알았어요? 그럼 뭘 갖고 구분해야 돼요? 요놈이죠. 여러분 수컷은 A가 보세요. 이겁니다. 보면 수컷은. 맞지? 그럼 스몰 A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이 스몰 A 어디서 왔어요? 가에서 왔겠죠. 고로 얘 혼자 완이고. 알겠습니까? 얘들 둘이가 2라는 결론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요 기억이 그러니까 스몰 A였던 거예요. 기억이. 알았어요? 암컷은 라지 A, 스몰 A 대립유전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다음에 수컷은 뭐예요? 라지 A, 라지 A. 결국 A라는 형질은 상염색체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문제에서는 19년도 이전에는요. 이렇게 성염색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20년 수능이잖아요, 이게.
알았어? 그러면 얘들은 성염색체로는 못 찾습니다. 그럼 뭘로? 요거 왜 써놨나 이유를 알면 되죠. 스몰 a는 어디서 왔느냐? 완에서 왔다는 거죠. 완. 아, 가에서 왔다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귿 같은 경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당연히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a가 답일 거고요. 나는 2의 세포가 아니라 1의 세포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1의 감수 2분열 중기세포 1개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2분열이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우리가 몇 개 그립니까? 생세포 분열은 8개를 그린다. 기억나요? 그때 요 부분, 요 갈라지는 부분이 1분열이고 요 부분이 각각 몇 분열이? 2분열이다 이렇게 보죠. 이해 갔어요? 그랬을 때 2분열 중기면 여기를 묻는 거거든요. 이쪽을. 염색 분자수. 지금 제 2에는 몇입니까? 쟤들은 2에는 8이죠. 그잖아. 2에는 8. 자, 보세요. 2n, n, n입니다. 이해 가요? 2n, n. 됐죠? 그 다음에 홀, 뚱, 홀. 이 뚱의 공통점 뭐다? 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뚱이. 이해 갑니까? 그 염색 분체라는 건 요거 개수거든. 그럼 분명히 얘는 n은 뭐게? n은 4인데 n 4짜리는 이런 것이 몇 개 있다는 거죠. 4개 있다는 거고 분체는 총 몇 개? 8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 디귿만 정답이 된다. 오케이? 수능 문제는 9월, 6월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2학년들 문제 있어요. 2학년들. 여기에 이제 괄호치고 괄호 2라고 쓴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됐어요, 이제? 안 풀어보셨죠? 공부합시다. 공부를 하는 건 니들 자유가 아니에요. 내 자유지. 열심히 하자고. 연휴 동안에 진짜 이거 다 푸세요. 2개. 사람의 유전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쪽 실력에서 내가 던졌을 때 니네가 금방금방 대답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사람의 유전 피세요. 차근차근 할 테니까 용어를 알아야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형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전 용어에 형질이 무엇이냐? 요 정도 특징. 알겠습니까?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분들은 형질이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 형질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관찰 가능한 물리적인 특징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눈으로 보여진 시각적인 거예요. 냄새보다는 시각적인 거. 색깔, 모양 이런 것들 알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외꺼풀이나 쌍꺼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마선, 귓볼, PTC 미맹 관찰이 가능한 것들이요. 왼손, 오른손 이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형질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형질은 사실 우리한테 뭘로 많이 다가오냐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유전 형질을 일반적으로. 그때 대문자 같은 경우는 잡종으로 되어 있을 때 어느 하나에 편향된 걸 따라간다면 우열의 법칙을 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립형질이라고 불러요. 둘을 대립형질.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열성의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오른손잡이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왼손잡이는 소문자로 표현하겠죠. 자, 여러분 생맹 알죠? 생맹. 생맹도 유전병이 뭐예요? 열성이죠. 그럼 걔는 소문자로. 정상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형질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 유전자 공식으로 말한다면 봐봐요. 이렇게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이렇게 알파벳.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형질을 여기다 표현했다라고 봐야 돼요. 두 가지 형질을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사실 형질과 표현형이 거의 무관하게 쓰이지만 전문적인 용어는 형질과 표현형은 좀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는 형질이라고 표현하죠. 형질이 몇 종류냐? 그러면 두 종류다. 형질 한 종류 갖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단성교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질 하나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단성교배는 늘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죠 거의. 형질 2개 이상 그러면 양성, 3개는 삼성, 4개는 사성, 5성, 6성 숫자 붙이면 됩니다. 단성교배, 양성교배 형질이 두 종류. 그 형질 안에 대립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주는 건 양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를 주죠?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요. 본 적 있죠? 누가 대문자고 소문자인지. 사실은 유전학에서 소문자는 열성이에요. 별다른 설명이 없다면 열성입니다. 그럼 대문자는 우성이거든요. 이렇게 주면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차지하죠. 알았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립형질. 하나의 형질을 표현하는데 대립된 특징. 알겠죠? 쌍꺼풀의 대립 형질이 누구라고? 외꺼풀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형질에 대한 표현 됐죠? 그래서 색깔이면 색이 다르다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서로 상반돼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그런 형질을 표현함에 있어서 대문자로 소문자로 우리가 알파벳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말도 이해를 하셔야죠. 동형접합이라는 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중학교 때 표현으로 쓴다면 여러분 우성순종이냐 열성순종이냐. 다시 말해서 같은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동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알겠어요? 서로 다른 거로 되면 우리가 잡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대소가 있는 거 대소.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형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봐요. 한 쌍으로 다 써 있단 말이야. 한 쌍으로 이렇게 한 쌍으로 다 써 있단 말이야. 그치? 기잖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얘로 유전되는 걸 우리가 무슨 유전이라 부르죠? 얘로 유전되는 애들을 반성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반성이란 표현이 교과서에 없죠. 어떤 친구가 문자로 물어보더라고.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 니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성은 안 배워요. 알겠습니까? 그건 아마 니네들 재수생활 하면은 배울 거예요. 성염색체가 X 말고 또 누구 있어요? Y도 있죠. 여러분들은 X염색체상 유전은 반성 유전을 배워요. 그럼 반성 유전에서 남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Y가 좀 작으니까.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봐요. 우리가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다고 섭시다. 이거 대립형질이죠. 대립유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잘 봐요. 얘가 유전병이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열관계가 성립한다. 이해 갑니까? 자, 그랬을 때 형질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동형접합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둘은 표현형으로 유전병이죠. 이해 가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가 비로소 정상일 거예요. 이런 게 표현형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 두 개를 동형접합이라고 부르죠. 자, 얘들이 암컷이죠. 수컷은 뭐 있습니까? 수컷은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동형접합입니까? 이형접합입니까?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반성유전 같은 경우는. 알았죠? 어쨌든 하나만 있어도 표현이 되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반성유전에서 동형이니 이형이니 말을 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동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있는 거죠, 걔는. 반성에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상염색체 유전인지 이게 반성 유전인지 상관이 없어요. 다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 유전할 땐 누구부터 봐라? 남자부터 보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 갔지? 이거 라제이 누가 줬을까? 누가 줬을까? 그러면 나머지를 잘 보세요. 유전 문제에서는. 얘를 누가 줬을까 보다는 Y는 누구밖에 못 준다? 아빠밖에 못 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럼 엄마는 반드시 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엄마는 뭐예요? 유전병이에요. 100%. 이해 갑니까? 이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은 대문자면 같은 대문자, 소문자면 어떻게? 같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게 동형접합이고 얘들은 대소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형접합은. 알겠죠? 다음 형질이 2개 이상이면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양성. 형질이 2개면 양성, 3개면 삼성, 4개면 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대립 형질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요. 단일 인자 유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단일 인자 유전. 알겠죠? 여러분들 단일 인자 유전 말고 뭐 있었어요? 다인자 유전이 있었죠. 걔들은 이런 쌍이 2쌍 이상이 하나의 표현형을 따르는 애들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단일 인자로만 이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다음. 자, 우성과 열성을 볼까요? 자, 이형접합, 잡종이죠. 개체에서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 잡종인데 누구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대문자였죠. 이해 갔어요? 그런 것들을 우성형질, 숨어있는 건 열성형질.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이걸 보통 여자라고 해, 남자라고 그래, 이거. 여자라고 하지, 가계도에서. 얘는 뭐라고 부르고? 남자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를 자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맞죠? 그때 이렇게 선생님이 빗금을 쳐서 얘가 유전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우성과 열성을 이용한 가계도 풀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누가 준 거야? 엄마, 아빠가 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럼 100%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도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둘 다 잡종이야, 100%. 이형접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이 누구고 정상 유전자가 누구고 안 줬잖아.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그냥 A, B를 쓰란 말이야. 자, 이걸 쓴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러면 이걸로 봤을 때 이게 유전병이라는 거 알겠고 이게 누구라는 거 알겠어? 정상 유전자라는 거 알겠고 이런 관계라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바로 이걸로 표현된 우열의 법칙으로 이 유전자, 다시 말해서 자녀는 나눴니? 자녀는 100%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온 거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참고로 얘들아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야? 아니면 반성 유전이야? 생각하고 있지 지금. 또 생각하고 있잖아. 니네가 왜 그걸 외워야 됐어? 내가 프린트 나눠준 거 왜 외워야 됐어? 프린트 있는 사람은 잘 봐. 없는 사람 머릿속을 뒤져 빨리. 유전병이 열성이야 우성이야? 열성이지? 그럼 몇 법칙 봐야 돼? 또 생각한다 고민하고 이러니까 속도가 안 나오지. 1법칙이지 뭐야. 유전병 열성일 때잖아 그게 출발이. 안 그래? 유전병 열성일 때 여유 남정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상염색체 유전이다. 딱 보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계속. 이런 애들한테가 아니지. 너를 무시하는 행동이네. 이런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주입해봤자 속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시.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만약에 이게 반성이라면 아빠의
아빠의 유전자는 이게 반성이라면, 만약에 얘가 반성이라면 아빠는 이거밖에 안 돼요. 왜? 하나는 반드시 Y여야 되니까. 그럼 아빠는 100% 유전병에 걸려야 된다고. 안 걸렸잖아. 그럼 뭐야? 곧 아빠도 라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이죠.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다. 몇 법칙이라고? 1법칙. 우리끼리 학교 가서 선생님 1법칙 이러지 말고 그럼 선생님한테 딱이 맞아. 어디서 1법칙이냐고. 우리 문제 풀 때. 알았어? 이해 갔어? 내가 그냥 이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을 해줄 테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배우라고. 자,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봐봐. 출제자가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표현형과 유전자형. 여기 한번 보자. 얘가 정상. 그 다음에 얘가 유전병. 자,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됐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 만드느라고 니네가 가게 높이는 거야. 이거 만드느라고. 이거 무조건 딱 완성하는 즉시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아. 알았냐? 이 유전병은 열성이에요? 우성이에요? 알겠어? 얘는 상염색체 혹은 X염색체상으로 유전됩니다. 이런 거 물어보거든. 기억, 니은에. 자,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부모가 이형 접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자,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쓴 건 이것이 매번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적용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잘 봅니다. 얘는 핵상이 뭐야? 핵상이. 얘는 지금 내 말 못 알아듣고 있잖아. 핵상이 뭐냐니까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빨리 자기 뇌를 때려, 빨리. 뇌 때림. 내 말을 들어봐. 이 둘을 무슨 유전자라고 했어, 선생님이?